네, 안녕하세요. 저번 루이르페즈 강의 영상 2부에 이어서 3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된 상학추이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저희는 이제 일단 루이르페즈 수순을 배워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좀 고급 개념, 좀 비숍 활용의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갔는데 이번 강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조금 고급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썸네일이 빨간색 테두리에 어드밴스드라고 고급 개념이라고 써져 있었죠. 그래서 오늘 다뤄볼 고급 개념은 템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버는 아니면 수를 버리는 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영상은 좀 평소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번 시간에 내드렸던 그 숙제부터 짚고 넘어가보죠. 자, 저번 시간에 본 마지막 포지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포지션에서 끝이 났는데 여기서 나이트 X27, 나이트 X 비숍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로그로 다시 리캡처를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쌤쌤이지만 기물 교환이 쌤쌤이지만 하지만 제가 내드렸던 질문은 과연 이게 기물 이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수 자체가 본질적으로 좋은 수냐 나쁜 수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수가 좋은 수였나요 나쁜 수였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는 좋은 수입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달아주셨듯이 정말 좋은 수인데 왜 좋은 수냐? 제 구독자분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이 나이트 비숍 교환은 좋다. 왜냐면은 이 비숍이 검은색 칸을 통제하고 있지 않냐? 이 검은색 칸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검은 칸을 우리가 이 비숍으로 통제해야 될 검은 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흑의 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물을 없앰으로써 우리가 검은색 칸, 어두운 칸을 꽉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일단 정답이에요. 일단 아주 깔끔한 정답이고, 그리고 뭐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뻔하기도 한데 굉장히 당연한 거기도 한데 우리가 실전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 제가 욕심이 앞서가지고 이 라이트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라이트랑 이 구석에 있는 비숍이랑 교환하는 게 맞나? 이런 욕심을 부리게 돼가지고 이런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구독자분께서 정말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아주 좀 논리적인 답안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숙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바로 본 강의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 엑스 비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룩 텍스 나이트가 나와요.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면은 나이트 엑스 나이트 해버리면은 이렇게 기물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이트 엑스 나이트가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룩 텍스 나이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지션 점검을 한번 해보죠. 포지션 점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선수가 더 유리한 것 같나요? 흑이 더 유리한 것 같나요? 아니면 백이 더 유리한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백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숍이 어두운 칸을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게다가 이 핀까지 걸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흑이 백에 압박을 넣고 있는 기물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 사실 이 D4 칸에 있는 폰에 대한 압박을 넣는 거 제외하고 사실 이것도 압박이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교환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런 수라도 볼게요. 이게 교환이 된다고 해서 백에게 뭐 그렇게 나쁜가? 라고 물으면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메이트 위협까지 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흑이 백에게 가고 있는 위협이 뭐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유리한 걸 알겠는데 과연 이 유리한 이점을 어떻게 살려서 공격을 하냐입니다. 유리하면 당연히 공격을 해야겠죠. 유리한 상황에서 방어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식으로 좀 저희 포지션을 좀 더 견고하고 그리고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논리체에서 나오는 수는 여기서 DXC5입니다. 왜 이 수를 뒀을까요?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흑이라면은 백의 의도가 뭐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백이 이걸 둔 이유는 일단 그리고 논리체스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이 헤비 파일, 이 헤비 피스를 이 오픈 파일에 놓고 싶어서 이 교환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꾸준히 강조드려왔죠. 오픈 파일에 있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기물, 그러니까 헤비 피스는 굉장히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이 오픈 파일을 열고자 이 DXC5를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응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먹으면은, 이거 먹어야 이렇게 열리는 거지. 이거 안 먹으면은 뭐,
딱히 열리는 거 아니지 않나요?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아니죠. 이 폰을 이 폰을 그냥 냅두자니 폰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 파일을 제 손으로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용으로 쓰자면은 적군의 그러니까 흑이 백의 포문을 직접 열어준 거예요. 이 대포의 문을 직접 열어준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흑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정말 유리한 거 알겠어요. 이제 이 룩들이 어찌 보면은 나중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물이기도 한과 동시에 이미 이 오픈 파일을 퀸이 먹고 있죠. 게다가 이 비숍이 여기 압박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공격을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막막하죠. 저도 사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좀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자,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첫 번째는 먼저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지 않은 칸을 마킹해 두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자, 그래서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지 않은 칸 마킹해 볼까요? 여기 안 하고 있죠? 여기, 뭐 이런 데요. 좀 상대 진영이랑 좀 가까운 데를 좀 다 표시해 보죠. 뭐 이렇게 좀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지키고 있지 않은 기물이나 통제하고 있지 않은 칸. 자, 그럼 여기서 이 칸들 중에 어느 칸으로 가야 흙이 굉장히 곤란해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칸에 어느 기물이 가야 흙이 곤란해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 퀸이 여기 D6로 가면은 다음 턴에 메이트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수나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아무런 수나 둬서 자, 이렇게 이 칸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G7 메이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은 흑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퀸을 F6 칸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일단 최단 경로는 당연히 D6 다음에 F6죠. 이게 최단 경로죠. 다른 경로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세 턴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두 턴 만에 갈 수 있는 이 D6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D6를 한번 더 봅시다. 자, 퀸 D6. 자, 이제 다음 턴에 F6로 갈 걸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근데 과연 여기서 실제로 백이 퀸 D6를 두는데 과연 퀸 D6가 단지 F6만을 위협하는 수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표시한 칸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칸들이 있었지만 근데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칸이 있어요. 칸이라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물, 제가 표시했던 기물, 이 폰이죠. 앞전에 흙이 지키고 있지 않은 기물로 제가 이 폰을 표시했는데 여기 퀸 딕스로 가면서 어느 기물들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나요? 일단 이 나이트도 움직이면은 나 이거 룩 가져갈게. 이것도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이트 움직이면은 뭐 어찌 보면 이 룩도 없어지면 얘네들이 없으면은 이 폰도 가져갈게 라는 걸 위협하고 있지만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C5에 있는 폰을 너 아무런 반응 안 하면은 나 가져간다 라고 압박하고 있죠. 너 폰 다운되면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지금 흑도 프로이기 때문에 뻔히 알았을 거예요. 이 다음 턴에 퀸 F6가 온다는 거를. 하지만 그렇다고 폰을 내주자니 정말 무난하게 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폰을 지키기 위해 한 턴을 써가면서 귀중한 한 턴을 써가면서 C4를 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템포의 활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왜 템포의 활용이냐? 일단 기물 이득은 못 봤죠. 기물 이득은 못 봤지만 하지만 저희가 가고 싶은 칸에 퀸을 갖다 놓으면서 그리고 상대방은 두고 싶지 않은 수를 두 개 만들면서 저희 목적을 달성하는 이제 퀸 F6가 오겠죠.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는 수이기 때문에 템포를 버는 수이다.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뭐 특별한 기물 이득은 없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플레이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퀸이 F6 칸까지 왔어요. 이제 다음 턴에 바로 메이트예요. 자, 그래서 흑은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메이트를 당하냐 아니면 메이트를 막냐인데 사실상 자, 일단 메이트를 막아봅시다. 나이트 H5로 메이트를 막아보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메이트를 막는 수냐?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일단 백이 여기서 퀸 H4를 둡니다. 그 다음에 흑이 여기서 나이트 G7을 두는데 이제 입문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똑같은 수를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체스 플레이하는 방법이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똑같이 반복할 거 왜 둡니까? 굳이 들 필요가 없죠. 일단 게다가 여차에서 입문자분들께서 이러한 그
반복 수에 의한 무승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유리한 상황에서 무승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수를 두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상황까지 한번 봐보죠. 나이트 G7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수가 나와요. 여기서 백이 일단 퀸 F6를 다시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두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백이 비숍 E3를 두는데 이거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거 왜 유리한 상황에서 왜 기물을 빼죠? 이거 핀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굳이 뺄 필요가 있었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만의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그리고 안 빼고 플레이하겠다, 안 빼고 플레이해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굳이 그거에 연연하면서 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체스라는 게 꼭 정답이 있는 게임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비숍 E3가 왜 좋은 수냐면은 이 수가 또 템포를 버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흑이 또 뻘수를 둘 거를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비숍을 빼면서 저희가 어떤 거를 위협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죠. 먼저 제 눈에 바로 보이는 거는 나이트 나이트 G5로 와서 이 칸을 공략하는 수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비숍 E3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왜 좋은 수인지 알 수 있어요. 비숍 E3가 갈 수 있는 칸을 표시해보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어떤 칸이 위협적이죠? 맞습니다. 바로 C5 칸에 가면은 이 대각선으로 룩 비숍 교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흑이 뻘수리 둔다면은 바로 비숍 C5로 이 룩 비숍 교환을 해서 기물 이득을 챙겨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 이 비숍 E3 비록 후퇴하는 수이지만 후퇴하는 수에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흑의 턴을 한 턴 낭비시키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흑은 이 비숍 E3가 비숍이 C5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나이트 E6를 둬줍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나이트 6 굉장히 창의적인 수라고 생각해요. 이 검은색한 비숍이 없으니까 이렇게 검은색한을 통제할 수 있는 나이트를 대신 만들어주는 수. 저는 굉장히 좋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상황은 백쪽에 너무 많이 기울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창의적인 수를 뒀다 하더라도 이미 흑은 지금 두 수를 낭비해버렸어요. 적어도 중수 게임은 돼도 솔직히 고수들의 게임에서 한 턴만 낭비해도 게임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수의 경우만 가더라도 그래도 두세 턴 낭비했다. 그 정도만 가도 솔직히 게임이 뒤집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턴을 낭비한 흑이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무난하게 지게 됩니다. 딜량이 기본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후의 수술 한번 보죠. 이후에 퀸 F6가 나와요. 이제는 퀸 F6가 반복수가 아니죠. 나이트가 여기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나이트가 여기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비숍 C5를 바로 두면 비록 메이트 위협은 안 되지만 바로 이렇게 기물 이득을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를 둔다 하더라도 퀸 H4로 빼고 룩 F2-8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때리고 있으니까 나이트 G5 나오면은 이 칸을 공격하면서 이 룩을 공격하기 때문에 기물 손해를 흑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은 이 수를 두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퀸 C7을 둬서 일단 이 폰을 보호해요. 이 폰 왜 보호하냐? 당연하죠. 두 개의 기물로 압박하고 있으니까 보호해야겠죠. 이 두 개의 기물로. 그래서 사실 이 퀸 F6도 또 한 템포를 버는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템포를 번과 동시에 기물 교환 그 이득을 또 위협하는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흑이 총 몇 턴을 낭비했죠? 총 3턴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 총 3턴을 낭비해서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게임이 진행하게 돼요. 이제 흑은 사실상 여기서 백의 위협을 막을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자, 비숍 H6로 다시 한번 좀 메이트 압박을 넣는 백이에요. 물론 당장은 메이트가 안 됩니다. 이 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비숍 H6가 단순히 메이트만 위협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수를 강제합니다. 또 수를 강제하는데 여기서 어떤 기분을 때리고 있죠? 비숍 H6가? 맞습니다. 여기 F8에 있는 룩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룩을 또 빼야 돼요. 그래서 총 4턴을 낭비하게 됩니다. 흑이 여기서 룩 C8을 두며 총 4턴을 낭비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일단 정말 유리한 건 알겠어요. 백이 정말 유리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좀 유리한 이점을 끌어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저희가 중수 레벨만 된다 하더라도 여기 솔직히 뭐 올지 막막할 수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
포지션 보여주면서 저보고 두라면은 저도 막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막할 때일수록 저는 어떻게 두는 게 좋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이렇게 막막할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기서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정말 복잡한 라인을 잘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를 뭐 나이트 G5 이후에 뭐룩 E3 다음에 뭐 룩을 여기로 가져와서 뭐 여기 압박하고 뭐 룩 뭐 나이트로 깽판 치고 비숍으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순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제 채널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연 저희 레벨에서 이렇게 복잡한 수순을 생각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일단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먹히더라도 그게 운 좋게 먹히는 거지 솔직히 그게 저희가 계산을 완벽하게 해서 그 먹힌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굳이 감당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수십 수 앞을 보면서 몇 수 앞을 보면서 그런 리스크를 틀릴 수도 있는 계산을 감수하면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수를 한번 더 보죠. 기본에 충실한 수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제가 이전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오픈 파일에 무슨 기물을 놓으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헤비 피스를 놓으면 됩니다. 자, 헤비 피스 그리고 오픈 파일. 여기 D 파일 오픈 파일이죠? 그럼 여기에 C1에 있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룩을 여기다 갖다 놔봅시다. 자, 룩 CD1. 굉장히 좋죠. 이 파일 굉장히 강력해졌죠. 오픈 파일. 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FPC로 오픈 파일을 먹고 그리고 메이트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유리한 상황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흙이 어쩔 수 없이 또 룩 E8을 둬요. 이제 이 퀸이 룩에게 가는 압박이 너무나 거세가지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룩을 좀 피하기 위해서 둔 수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흑이라면 어떤 수를 두고 싶으실 것 같나요? 저는 여기서 바로 생각나는 게 이 퀸을 여기 D8으로 갖고 와서 이 퀸이랑 교환돼서 정말 운 좋게 이 룩으로 먹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무런 수라도 볼게요. 자, 이렇게 교환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퀄라이즈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가 100으로 플레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100 입장이 돼서 여기서 100으로서 무슨 수를 넣어야 되느냐? 바로 이 교환을 예상하고 상대방이 교환을 유도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 교환 수준 이후에 저희가 그 유리한 이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이 여기서 나이트 H2를 둬요. 굉장히 특이한 수죠. 그런데 제가 특이한 수 볼 때 특이한 수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특이한 수 나오면 이걸 실수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왜 뒀을까? 정말 꼼꼼히 고민해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봐봅시다. 여기서 흑이 교환을 하려고 퀸 D8을 줬다고 쳐봐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어떤 수를 두면 될까요? 나이트 G4 어떤가요? 나이트 G4. 자, 나이트 G4를 두고 나서 교환이 된다고 봅시다. 교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나이트 takes F6 이후에 이 체크 겸 포크가 되면서 룩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룩을 가져가고 게임을 아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이트 H2가 굉장히 그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 시점에서 정확히 흑이 룩 E8을 둔 이 시점에서 이미 흑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그런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순이 이렇게 돼요. 나이트 G4까지 수순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흑이 여기서 퀸을 테이크하면은 포크 때문에 기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차마 테이크는 하지 못하고 일단 교환을 잠시 보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퀸 E7을 둬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굳이 100이 여기서 이 교환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왜냐? 교환 이후에 룩텍스 나오고 체크 겸 포크 겸 더블어택, 그리고 더블어택 겸 체크를 통해서 이 비숍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짜 비숍을 가져가게 되면서 게임이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흑이었다면 여기서 아마 기권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루이루페즈 영상의 마지막이에요. 이 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는데, 물론 이제 뒤에 이후 수준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논리 체스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분석을 해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솔직히 엔드게임은 이미 100이 너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이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 영상을 보면서 정말 백이 정말 잘 두는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백이 어떻게 이 점을 계속 살려나가는지, 계속 흑의 템포를 어떻게, 흑이 수를 어떻게 버리게 유효했는지 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봐보시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게임을 둘 때 그 템포를 버는 수를 한번 두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